지난 시간까지 해서 변압기 기초까지 알아봤죠. 이번 시간부터는 변압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교재에 나오는 부분은 이상적인 변압기하고 실제 변압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부터 일단 설명을 하고 있죠. 이상적인 변압기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진짜 이상적인 변압기예요. 어떤 게 이상적일까요? 들어오는 애하고 나오는 애가 똑같은 변압기가 이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손실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그런 게 정말 이상적인 변압기다라고 저희 학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냥 간단히 넘기시면 되는데 실제 변압기는 사실 이렇더라 한다는 거죠. 어떤 게 있죠? 여기가 전류가 흘러가지고 자속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막 뭐 새 나가는 그런 누설 자속들도 있을 테고 또 여기 이쪽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권선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나는 뭐 동손도 있을 테고 이 철심에서 발생하는 철손들도 있을 테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변압기하고는 어떻다?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한다는 게 여기 이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유기전력은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D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델타 T, 델타 파이에서 여기 있는 이 델타가 엄청나게 작아진 그 값을 갖다 저희가 D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미분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같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일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변압기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여기 이쪽에 일단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무슨 공식이죠? 요 공식 패러데이 전자요도 법칙에 대한 공식이 있죠. 그래서 E는 마이너스 L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DT분의 DI라고 써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N의 DT, D파이인데 여기서 DT하고 D가 다 날아가면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도 플러스 부호로 바꾸면 L하고 I하고 N하고 파이가 남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이 바로 뭐다? 요 LI는 N파이라고 하는 전기 이론 시간에 한 번 더 배운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쭉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요 공식에 기반해서 나온 요 L 이게 바로 뭐냐면 인덕턴스 그죠? 코일에 있는 그 성분 값인데 이 값은 뭐라 쓸 수 있느냐? L분의 뮤 A N 자승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얘하고 얘의 관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 갖다 다시 정리해 봤더니 인덕턴스 L은 뭐다? 뭐에 비례한다? 건수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보면 되는 거죠. 건수의 제곱 비례 요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어려우시면 관계라도 외우고 넘기시면 돼요. 자, 유기기전력에 대한 내용은 여기 위쪽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유도 과정인데 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 왜냐면 요거까지 설명하기엔 저희가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저희가 보면 될 건 뭐다? 얘만 보면 되는 거죠. 4.44 NF 파이 여기에는 이제 저희 그 동기기에서 배웠던 M이라고 하는 글씨가 없는데 여기는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건 맥시멈 최대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최대 자속값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동기계에서 제가 한 번 더 선창을 했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선창을 할게요. 자, 유기전력 2는 4.44 NF 파이 M 자, 다시 한번 말하도록 할게요. 4.44 NF 파이 N 그죠? 4.44 NF 파이 M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기전력에 대한 거 공식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외우면 되냐? 유기전력은 건수랑 주파수랑 자속에 비례하더라 한다는 걸로 외우셔도 되죠. 그냥 그 비례관계만이라도 외워달라는 소리예요. 왜 자꾸 이 비례관계 갖다 강조를 하느냐? 이게 문제에 나오니까 제가 강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제 9번처럼 이렇게 문제에 똑같이 한 번 더 나와요. 저희 동기기에 이거 또 한 번 나왔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공식을 보면 유도기전력 2는 4.44 뭐라고 했죠? N F 파이 M이라고 했는데 요 파이 값 뭐 M 값은 딱히 상관없고 파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죠. 요 파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 M이라는 거는 요거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4.44 NF에 E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그런데 뭐하고 뭐에 대한 거예요? 지금 주파수하고 전압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하고 전압에 대한 걸로 봤을 때 파이는 뭐에 지금 비례하더라? 전압에 비례하고 있고 그리고 파이라고 하면 또 뭐에 비례하더라? 주파수의 역수에 비례하고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전압에는 비례하고 주파수에 어떻게 반비례한다 라고 해서 정답이 몇 번인 것 같을 수 있죠?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갖다가 외우기 어렵다면은 어떤 비례관계가 있는지, 이 공식에서 어떤 그 요소들이 어떤 것과 비례관계가 있는지, 반비례관계가 있는지 그걸 갖다가 짚고 넘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권수비라고 하는 요게 저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권수비라고 하는 거는 2차 측과 1차 측 사이의 그 권수의 비를 갖다가 권수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 권수비라고 하는 거는 2차 측분의 1차 측이라 해서 n2분의 n1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수비라는 거는 2차 측분의 1차 측, 전압이 2차 측분의 1차 측, 권선 수도 2차 측분의 1차 측. 그 다음 여기 있는 요거는 뭐냐면 이건 유기전력 값인데 요건 전원전압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전압이라서 2차 측분의 1차 측인데 전류는 어떻게 한다? 전류는 1차 측분의 2차 측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약간 짚고, 그 다음에 저항도 마찬가지로 임피던스 값도 2차 측분의 1차 측인데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루트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권수비라는 거는 2차 측분의 1차 측으로 쓸 수가 있고, 또 뭐로 쓸 수 있냐면 2차 측분의 1차 측으로 전압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뭘로 쓸 수 있냐면 전류로 쓸 수 있는데 숫자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2차 측분의 1차 측인데 대신 뭐가 들어간다? 루트가 들어가더라 해서 요 네 가지 관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갖다 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또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수비 다음에 변압기 여자 전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여자 전류라는 거는 만약에 2차 측에 지금 부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1차 측에 흘러주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제가 이 변압기 등가요를 갖다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건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어떤 식으로 그리냐? 자, 여기가 1차 측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2차 측이 됩니다. 여기가 1차 측, 여기가 2차 측. 그래서 여기가 프라이머리, 여기가 세컨더리. 근데 여기에서 1차 측에 부하가 없어도 여기 이쪽으로 흘러주는 전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때 여기로 흘러주는 요 전류, 이 전류가 바로 무슨 전류다? 여자 전류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2차 측에 굳이 부하가 없어도 1차 측 쪽에서 흘러주는 전류가 있는데 그 전류를 뭐라고 한다? 여자 전류로 하고, 여기 이쪽에서 나눠지는 전류가 있어요. 여기서 저항 쪽으로 흘러주는 전류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철순 전류. 그리고 이쪽 여기 이 코일 쪽에 흘러주는 전류가 뭐라고 하냐면 자화 전류라고 얘기까지 해줘요. 그래서 그것까지 짚고 넘기시면 될 거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여자 전류가 어떤 게 여자 전류냐라고 하는 거 그것만 알아두세요. 2차 측에 부하가 없을 때 1차 측에 흘러주는 전류가 뭐다? 여자 전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여기서 여자 전류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눠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전류가 여자 전류고 얘가 자화 전류, 얘가 철선 전류다 한다는 거죠. 여자 어드미턴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것만 짚고 넘기시면 되고 굳이 뭐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0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이 권수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예제 10번. 변압기 1차 권해수 80회, 2차 권해수 320회일 때 2차 측의 전압이 100V라면 이때 1차 측 전압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저희 보통 이 권수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권수비는 N2분의 N1이니까 N2분의 N1은 뭐랑 같다 했냐면 V2분의 V1하고 같다 했죠.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여기서 N2라고 하는 거 2차 권해수가 몇 회? 320회. 1차 권해수가 80회. 이때 2차 측 전압이 몇 볼트다? 100볼트다. 이때 1차 측 전압이 얼마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해서 다 옮겨주고 하면은 V1은 해서 320분의 80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는 게 얼마냐고 하냐면 한 25 정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어떻게? 아래에 있는 식처럼. 자, 어떤 식이에요? 1이면 1이고 2면 2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비례식이기 때문에 1차 측 값 대 1차 측 값 대 2차 측 값은 뭐랑 같냐? 1차 측 값 대 2차 측 값과 똑같다라 해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1차 측 권선인데 2차 측 권선은 1차 측 전압 대 2차 측 전압과 똑같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1차 측 권횟수가 80일 때 2차 측 권횟수가 320이라면 이때 1차 측 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2차 측 값은 전압이 100V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 관계는 요 곱하고 요 곱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320 V1은 얼마다? 100 곱하기 80에서 8000. 그러니까 V1은 얼마죠? 320분의 800. 계산해주면은 똑같이 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다음 예제 11번이에요. 똑같아요. 자, 6600V에서 220V로 바꿔주는 변압기에다가 1차 측에 2850V를 가했을 때 2차 전압값이 얼마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압값을 갖다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정석은 이 권수비를 갖다 이용해서 풀어주는데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1차 측 전압이 1차 측 전압 대 2차 측 전압이라는 거는 다른 1차 측 전압 대 다른 2차 측 전압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차 측 전압이 지금 6600V인데 2차 측은 지금 220으로 바뀐다 할 때 이때 1차 측이 2850이라면 2차 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곱은 요거의 곱과 똑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풀어주면 되죠. 220 곱하기 2850은 뭐랑 같다? 6600 V2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6600으로 나눠주면 풀리는 거죠. 정답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95라는 값이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쉽죠. 그죠? 원래 정석은 어떻게 푼다? 어떻게 푸냐면은 권수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권수비를 이용해서 원래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2차 측분의 1차 측이니까 2차 측 220에다가 1차 측이 6600일 때 그럼 요 값 계산해보니까 3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건 그럼 뭐랑 똑같다? 2차 측 전압 저희가 모르니까 2차 측 전압 때 1차 측 2850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옮겨서 풀어줘도 되겠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풀어준 게 정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입맛 가시는 대로 골라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예제 12번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주면 사실 좋은 부분이죠. 아까 변압기에 2차 측을 개방을 했을 때 1차 측이 흐르는 전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라 했는데 자, 2차 측이 개방됐는데도 1차 측이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라 했냐면 여자 전류라고 했어요. 그죠? 그 여자 전류는 뭐에서 결정되는가? 여자니까 여자가 들어간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자 어드미턴스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키워드를 그냥 외워준 다음에 아, 이거 여자 어드미턴스에 대한 문제네 하고 짚고 넘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임피언스 전압, 뭐 임피언스 와트 등등등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임피언스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압 강화인데 어떤 거에서 일어나는 거? 임피언스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갖다가 임피언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에서의 일어나는 내부 전압 강화를 갖다가 임피언스 전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공식은 그렇게 딱히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과감하게 넘기도록 할게요.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저항 강화라는 거는 권선 저항 쪽, 요 저항에서 흐르는 전압 강화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퍼센티지, 비율로 나눴다 해서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기호는 P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공식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다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도 마찬가지로 리액턴스에 의해서 일어난 전압 강화인데 뭘로 했다? 퍼센트로 나눈 거 해가지고 요거는 Q라고 써줍니다. 다 소문자로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임피언스 강화라는 거, 퍼센트 임피언스 강화라는 거는 임피언스에서 일어난 전압 강화인데 그 전압 강화를 어떻게 했다?
퍼센티지로 나눠준 그런 값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임피던스 강화보다 퍼센트 저항 강화하고 리액턴스 강화 두 개를 짚고 넘기시면 돼요. 다음 단락전류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자, 저희 지난 시간에 단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죠. 단락비라는 거 KS라는 거는 전격 전류에다가 단락 전류를 어떻게 한 거죠? 위에다 분자로 취해 준 거. 그죠? 단락 전류를 전격 전류로 나눠 준 게 이제 단락비였어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썼었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고 썼었다 해서 요거 이 공식을 외워달라 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요걸 갖다가 요 IS에 대한 식으로 지금 바꾼 것 뿐이죠. IS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IN으로 나눠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IN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다시 한번 써준 이유는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해서 요것도 같이 짚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13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 일어났대요. 임피던스 강화라는 게 뭐냐? 여기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변압기가 운전 중에 단락이 됐대요.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라고 했어요. 아까 봤던 공식.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쓴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 단락 전류 값은 저희가 지금 몰라요. 하지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알죠? 여기다 5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5분의 100이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20 IN이 되니까 그러면은 전격 전류의 몇 배다? 20배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설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전압 변동률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난 시간 때 배웠던 전압 변동률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변무정정해가지고 전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그렇게 해서 외웠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외우느냐? 이 변압기에 대한 전압 변동률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다시 쓸게요. 자,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라는 거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Q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퍼센트 저항 강화에다가 뭘 곱한 거? 역류로 곱한 거. 그거에다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에다가 뭐로 곱한 거? 무효율을 곱한 거란 거죠. 그거를 갖다 더하거나 빼줌으로써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하가 만약에 지상이거나 진상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상 역률이냐 진상 역률에 따라서 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플러스 값을 갖다 보통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 지상이나 진상이란 말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플러스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나중에 다음 문제 때 나오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상 부하 시의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줘요. 반면에 진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 주는데 요거 갖다 좀 약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암기법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P는 말 그대로 P고 코사인은 고사인이니까 고, 그다음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다음에 9라고 하는 건 약간 Q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9. 싸는 말 그대로 여기 따가지고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P고 풀고 싸 그렇게 외웠죠. P고 풀고 싸 그래서 뭐다? 지상부하 시의 전압 변동률 해가지고 P 코사인 스타 플러스 Q 사인 스타 그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 진상부하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P하고 코사인은 똑같은데 코사인을 갖다 구사인이라는 거예요. 구사인. 그래서 P9.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이제 마이너스 여기 말을 갖다 막에서 말을 갖다 따서 막. 그다음에 Q라고 하는 거는 9라고 읽으면 되니까 9. 사인도 마찬가지로 싸니까 P9 맞고 싸 해서 P9 맞고 싸. P9 맞고 싸는 그래서 뭐다? 진상부하일 때 전압 변동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서 자 다시 한번 지상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된다?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진상일 때는 P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Q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해서 피고 풀고싸, 피고 막고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압 변동률이 최대예요. 최대 전압 변동률일 때는 요식을 갖다 사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퍼센트 저항 강화의 제곱에다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제곱을 갖다가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요 세 개 반드시 외우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예제 14번이에요. 자, 퍼센트 저항 강화 3%, 리액턴스 강화가 4%인 변압기에 뭐라고 했나요?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 했어요. 최대 전압 변동률 입실론 맥시멈이라는 값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전압 강화, 퍼센트 전압 강화의 제곱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제곱을 갖다 더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루트를 씌워준다 했죠. 해서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서 계산해보면 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삼각형 그려보면 되지. 저항 성분이 지금 3이고 리액턴스 성분이 지금 4니까 이때 최대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값인 거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3대 4대 5 요걸로 해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해서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15번이죠. 자, 한번 볼게요.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퍼센트 저항 강화라는 거는 P, 리액턴스 강화는 뭐라고 했냐면은 Q라고 했어요. Q, 그죠? 자, 근데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지금 0.8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없는 게 뭐죠? 유일하게 없는 거 사인 세타가 없어요. 그죠? 이 사인 세타를 얼마라고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시겠죠. 그죠? 원래 공식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고 해서 쓰는 요 공식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외워야 되는데 이 패턴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코사인 세타가 0.8이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는 얼마냐? 사인 세타는 0.6이 돼요. 반대로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할 때는 반대로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느냐? 0.8이 된다는 거죠. 해서 이 두 개 반드시 틀을 갖다가 외우시고 문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이니까 당연히 사인은 얼마다? 0.6이라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해서 이 변압기 변동률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변동률이라는 건 전압 변동률이죠.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라는 거는 P 코사인 세타. 근데 여기서 지상 진상을 봤더니 지상이네. 지상이면 부호가 뭐였냐면은 플러스였어요. P고 풀고 쌓였죠. 그래가지고 P 코사인 세타 Q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P 값이 지금 얼마냐? 3이고 코사인 세타가 0.8이랬고 더하기 Q라고 하는 값 Q가 지금 4예요. 사인 세타 얼마나 했냐면 0.6이네. 3, 8에 24, 2.4, 4, 6에 24, 2.4니까 2.4 더하기 2.4에서 4.8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원래 무효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패턴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0.8이면은 당연스럽게 사인은 0.6이 되고 코사인이 0.6이면 당연히 사인은 0.8이 된다. 너무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서 제가 이렇게 줄여봤어요. 그래서 요 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변압기 손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손실이라는 거는 뭐 무부하손과 부하손 뭐 그런 게 많이 있긴 할 텐데, 자, 무부하손이 주로 뭐로 이루어졌다? 철손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철손이라는 게 뭐랑 뭐로 이루어졌다 했죠? 히스테리시손하고 와류손, 그거 두 개 합으로 이루어졌다 했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다 외울 필요가 없이 뭐만 외우면 되느냐? 요 공식에서 나온 결과값에 대한 그 비례관계만 외워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요 1.6이라는 게 뭐냐면은 굳이 적으실 필요 없는데 스타인매츠 상수라고 해요. 해서 이 상수값은 1에서, 그러니까 1.6에서 2 사이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편의상 요 1.6을 갖다가 2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약간 이해하기 편한 차원에서 2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6이 정석이긴 하지만 2라고 바꿔도 무관해요. 상관없어요. 저희 단계에선. 자, 그래서 요거 갖다 쭉 전개를 해주면은 KH의 F 그리고 F제곱분의 V제곱이니까 요거 날라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건 히스테리시스 개수라고 해서 개수라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요것만 보면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F분의 V 자승이 되니까 그러면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하더라?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뭐에는 반비례한다? 주파수에는 반비례한다 라는 관계가 되죠. 해서 요 관계만 일단 첫 번째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와류손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와류손은 지금 히스테리시스는 뭐 80%니까 얘는 뭐 20%겠죠. 퍼센티지는 딱히 상관이 없고 저희가 알면 되는 내용은 뭐냐? 여기에서 나온 요 결과값을 알면 돼요. 지금 여기 마지막 결과값이 나왔죠. 그래서 와류손에 대한 와류손은 어떻게 한다? 뭐에 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만 하더라 한다는 거죠. 주파수에는 비례 안 하고 와류손은 뭐에만 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만 비례한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만 관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그냥 단순히 어떤 게 뭐랑 어떤 손실이 뭐랑 비례한다.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디테일하게 절대로 파고들지 마세요. 자, 그다음 부하손. 부하손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 구리에서 나오는 그 코일에서 나오는 동손이에요. 단락 시험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손실은 i제곱 r로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 변압기 효율입니다. 이 변압기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규약 효율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규약 효율 저희가 저번 시간에 직류기에서부터 다 배웠죠. 직류 발전기하고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있었는데 이 변압기 규약 효율은 뭐랑 똑같냐 했냐면 뭐랑 똑같다 했죠? 발전기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라고 봤더니 발전기 같은 경우 나온 애가 중요하니까 출력이 더 중요하다. 출력이 메인이다 해서 출력에 대한 식으로 싹 바꿔줬죠. 그래서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으로 쓸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손실이라는 거는 철손과 동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손은 무부하손, 동손은 부하손이죠. 그 손실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한다는 내용들이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쫙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공식들은 절대로 기능사항에서 안 나오니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면 되는 부분은 뭐다? 여기만 알면 돼요. 여기만 알면 돼요. 그리고 같이 이제 알면 되는 거는 이 손실이 어떤 상태일 때 효율이 가장 커지냐 그것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볼게 바로 요 최대 효율 조건. 효율이 언제 가장 커지냐? 전부하시일 때는 이 고정손과 부하손이 가장 같을 때라고 했는데 고정손이라는 게 바로 철손이 되는 거고 부하손이 동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손실이 같을 때 그래프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철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일자인데 반면에 부하손은 어떻게 했다? 점점 키워주니까 여기 같아지는 지점에서 이 효율이 어떻게 가장 높은 지점을 찍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바로 예제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7번.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이라고 했네요. 변압기 규약 효율 아까 뭐랑 똑같다 했죠? 발전기 규약 효율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전기 규약 효율이나 변압기 규약 효율이랑 똑같으니까 뭐 변압기 규약 효율은 발전기를 생각해 봤을 때 입력분의 출력에서 뭐가 메인이라 했냐면 출력이 메인이라 했죠. 그러니까 입력값을 출력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출력에다가 뭐를 더한 값이다? 뭐를 손실을 더한 값이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정답 그래서 몇 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쉬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예제 18번.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의 조건은 이라고 했네요. 효율이 가장 좋을 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부하손과 고정손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그때 가장 최대 효율이 된다 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냥 같다를 골라도 그냥 웬만하면 맞아요. 그래서 철손과 동손이 똑같더라 할 때 효율이 가장 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시험 및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사실상 그렇게 뭐 공식이 그렇게 요구가 되는 부분 아니라 그냥 다 외워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부화 시험이라는 거, 무부화니까 말 그대로 무슨 시험이다? 개방해서 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개방 시험이라 할 수 있고 2차철 개방한 다음에 여러 항목들을 측정해줘요. 그 중에서 뭘 측정할 수 있느냐? 일단 무부화 상태이니까 무부화 전류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무부화 전류. 그리고 여자 전류에서 이 여자 어드미턴스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돼서 했으니까 여자 어드미턴스 값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손도 마찬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했죠. 무부화 손에서 주로 있는 게 철손이라고 했으니까. 해서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 시험 같은 경우는 2차 측을 단락해서 하는 시험법이죠. 해서 측정 항목 같은 경우는 뭐냐? 동손하고 임피던스 전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외우신 다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등가열로 작성 시험인데 단락 시험과 무부화 시험 그리고 저항 측정 시험에서 3개 정도 시험법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진 않는 부분이므로 그냥 적당히 보고 참고사항만 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변압기 시험 및 보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절연 내력 시험 중에서 요 유도 시험이라는 키워드가 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갖다가 익힌 다음에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도 그렇다고 보고 그냥 안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고 보고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0번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중 권선의 층간 절연 시험은 뭐냐라고 했는데, 자, 아까 절연 내력 시험 중에 무슨 키워드가 많이 나온다 했나요? 아까 나온 게 어떤 거였죠? 아까 동그라미 친 거 뭐였냐면 유도 시험, 그죠? 해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변압기 결선에 대해서는 또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